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 거래를 처음 만지는 분도 손이 따라가게 5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드리는 올인원 안내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헷갈리던 조각들이 한 장의 지도처럼 이어질 겁니다. 저는 복잡한 말보다 실제로 눌러야 하는 버튼과 지켜야 하는 원칙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초보가 가장 많이 잃는 지점은 실력이 아니라 순서와 습관이 틀어져서 생깁니다. 오늘은 5가지를 완벽히 습득하도록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니 중간만 떼어보지 마시고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거래를 따라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아주 쉽게 복사하듯 익히는 방법입니다. 계좌 만들기부터 진입, 청산, 손절까지 동선이 꼬이지 않게 정리해드립니다. 초보가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건 차트를 예쁘게 보는 기술이 아니라 주문창에서 실수 없이 진입하는 습관입니다. 레버리지 배수, 주문 종류,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두면 손가락이 덜 떨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이 붙었던 300만 원을 1억 8천만 원으로 불린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전설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딱 몇 가지 규칙으로 요약됩니다. 그 중학생 단타의 요지는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규칙의 단순함입니다. 짧게 먹고 더 짧게 자르며 하루 거래 횟수를 제한해서 감정 과열을 막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쥐어짜면서 수수료는 방치하면 물 새는 양동이에 물 붓는 꼴이 됩니다. 수수료 할인도 결국 구조를 알면 쉽습니다. 가입 경로에 붙는 할인,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우대, 거래소가 주는 수수료 쿠폰 같은 요소가 겹치면 체감이 크게 내려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사람이 감정에 흔들릴 때 기계처럼 체크리스트를 돌려서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I 활용은 예언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뉴스 요약과 변동성 종목 스캔, 진입 전 체크리스트 생성처럼 사람이 놓치는 반복 업무를 맡기면 단타에서 가장 비싼 실수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서 연습하고 거래해보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이 부담인 분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가입 이벤트 100달러는 공짜 돈이라기보다 연습비에 가깝습니다. 소액으로 주문창 감각을 익히고 레버리지는 낮게 시작해 승패보다 루틴을 먼저 만들면 경험치가 빠르게 쌓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 가입하고 100달러 받는 방법, 링크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적용하실 분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갑자기 10억을 만들겠다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다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시장을 공부해보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성공 한 번으로 몇백만 원대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설명 없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10년 뒤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10년 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똑같이 넣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 돈이 어떻게 변했는지 숫자로 보면 이해가 끝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에는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5,46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1,000만 원을 얹어둔 셈이라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과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도 계산이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히실 정도죠. 이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니라면 코인을 공부해 볼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오르내림이 크지만 그 변동성이야말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할 수 있어서 방향만 맞추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은 거주지와 거래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까지 함께 살펴보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강력한 엔진이 등장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제한이 크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존재해서 같은 돈으로 더 큰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마치 5천만 원을 굴리는 것처럼 포지션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큰 돈을 굴리는 분은 필요가 덜하지만 소액 투자자에게는 거의 필수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칼이 아무리 좋아도 손잡이가 미끄러우면 다칩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만 고집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거나 제한이 강한 반면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의 베팅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낮게 설계된 경우가 많아서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일수록 차이가 체감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환경에 대한 기대입니다. 해외 거래를 포함해 과세 방식이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국내 거래는 수익에 과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를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을 여기서 길게 말하지 않고 고정 댓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예시 하나로 바로 감잡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조용히 웃으면서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대략 0.05% 수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레버리지 20배를 쓴다고 생각하면 한 번의 왕복 거래에서 수수료가 약 22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수수료만 220만 원입니다. 이쯤 되면 승부가 아니라 시작부터 지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실수록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실력은 시간이 쌓이지만 수수료는 거래하는 순간 바로 빠져나갑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개를 한 묶음의 대형 거래소군으로 놓고 제가 A거래소라고 부를 곳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거래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 이 5가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거래소는 0.01% 수준, 바이비트는 0.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타는 이 숫자 차이가 곧 생명줄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와 비트겟과 바이낸스는 같은 수준의 상시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비교됩니다. 배수가 높을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실수 한 번의 대가도 커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A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바이비트와 비트겟과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A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달러와 수수료 최대 할인 적용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메모하기보다 고정 댓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니 타이밍이 늦으면 표를 끊어도 멀미만 남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딱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입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가 차트에서 또렷할수록 유리합니다. 여러 번 고점을 높여가며 위로 계단을 쌓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롱이 힘을 받기 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을 때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은 시장이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시장 참여가 실제로 붙고 있다는 뜻이라 상승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롱에 우호적입니다. 뉴스는 불쏘시개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매수 심리를 키우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이런 시기에는 롱 전략의 승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이전보다 더 낮게 찍히는 패턴이 반복되면 하락 방향으로 힘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신호는 하락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기운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되려 감소하면 상승 에너지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후 되밀리는 구간에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가격을 누르는 망치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커지며 하락이 빨라질 수 있어 숏 포지션이 빛을 볼 때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RSI와 맥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로 과열과 침체, 변동성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방향 변화를,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흔들리는 폭과 수축, 확장을 보여줍니다. 이걸 같이 보면 지금이 추격인지 조정인지 돌파인지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골든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같은 근거가 모일 때 유리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데드크로스, 약해지는 거래량, 부정 뉴스 같은 근거가 모일 때 힘을 받습니다. 결국 단타는 감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근거를 몇 개나 겹쳐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입니다.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동전 던지기고 세 개가 겹치면 전략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정보까지 깔끔히 모아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열어두고 영상에서 나온 순서대로 하나씩 적용해보시면 손이 빨리 익습니다. 초반에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먼저이니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몸에 붙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